자, 오늘은 그 밭작물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 풀이는 하나에서 10까지 제가 다 풀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하는 그 개념을 잡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개념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직접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때는 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답을 보지만 문제 풀 때는 틀리든 맞든 끝까지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답안하고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 보고 계속 풀다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율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평조단위라는 그 앞에 풀이 과정을 내가 유출해야 되지만, 시험 문제 답안지를 보면 단위면적 평균 수확량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합격하는 이유는 쉽게 문제를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문제지를 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전개해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그것이 시간이 처음에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 아무리 강사가 잘 푼다 그래도 그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 강사가 하는 설명을 잘 듣고 개념 정리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서서히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밭작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21년도 7회 시험이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는 나온다. 왜? 가장 큰 특징이 1주 재배와 2주 재배가 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옥수수예요. 그래서 평가 방법이 밭작물 중에서 좀 특별하더라.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의미는 기본을 알고 일반적인 건 알고 특별함을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는 손자봅니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서 바로 손해액을 구하더라. 나머지 부분은 밭작물은 평년 수확량이 있다면 평수 미평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올해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적게 된 그 차이에 대해서 피해율을 적용하지만 옥수수는 그렇지 않다. 바로 피해 입은 것만 차단해서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상, 중, 하로 구분해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평가를 어떻게 하지? 그럼 피해 입은 놈을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옥수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옥수수를 그리세요. 수염이죠. 옥수수 수염. 직접 그림을 그려야 오래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알갱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착립장이라고, 착립장. 착립장이라고 한다. 붙어있을 착자의 설립자. 쌀알갱이가 붙어있듯이 딱 돼 있잖아요. 이 길이가 15cm 미만일 때, 17cm 이상일 때, 그 중간에는 15cm 이상, 17cm 미만. 이게 답이에요. 상은 17cm 이상. 이 시험이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중은 15cm에서 17cm 이하. 하는, 그래서 상은 피해를 구하니까 보험금 구할 때 상은 필요 없고 중은 곱하기 0.5, 50%. 하는 100% 인정해서 피해 수확 보험금을 구할 때 적용한다 이거죠.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옷걸이다. 그래서 표본구가 두 곳 중에 표본구가 중 두 곳에다가 먼태를 둔다고요? 이게 몇 cm라고요? 20cm 곱하기 20cm. 이게 정답이에요. 옷걸이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두 곳에 둔다. 먼태를 20cm 곱하기 20cm. 이렇게 다 나와요. 지름이 최대 5cm 미만.
이거는 가로넣기를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번 문제 되겠어? 그렇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각자 쉬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3번. 자, 문제를 보는 핵심이 뭘까? 자,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옥수수를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은 유관순 누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또다시 문제가 나온다면 미백 2호 일대 표준 중량을 이 문제 주어졌지만 안 주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암기하라고 했죠. 미군 병일은 180cm, 그래서 180g. 연농 2호와 대학찰은 몇 g? 160g. 미군 흑인 병사는 190. 그거는 암기하라. 앞으로 그것은 안 주어질 확률이 높다. 나머지는 다 보세요. 다 주어지잖아요. 표준 가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옥수수 상계수는 보험금 구할 때 필요가 없고, 중일 때 10개에다가 50% 하면 되고, 하이는 100%다. 이게 작물마다 다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딱 나와요. 아, 표본 구간의 면적이구나. 가로 곱하기 세로의 그 면적에서 우리는 중량을 구하면 돼. 몇 개? 피해 입은 것이 중자니까 10개를 입었는데 이거는 50%. 20개는 그대로. 몇 개에서? 총 40개에서. 개수로 봤을 때는 한 개당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를 구할 때는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주면 되죠. 표준 중량 곱해주면 되고. 나중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볼 때는 10m 제곱을 기본으로 해서 풀면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문제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파종보험금. 재파종보험금은 마늘인데 이제 시험은 마늘보다는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새로운 품목 4개 품목, 그죠? 메밀, 예? 쪽파 일형, 쪽파 일형, 그죠?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 차에 차. 차는 아주 쉬워. 근데 원리를 모르면 헷갈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제가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자, 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가 이게 차밭이 쭉 있으면 수확을 다른 작물들은 한꺼번에 해. 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해서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이번에 수확한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만, 이 차는 이것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차는 있는데 오늘 찻잎을 땄다 이거죠. 내일 또 딴다 이거. 며칠 쉬었다 또 따. 아, 그러니까 지금 따는 거는 무게를 잴 수 있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100개를 땄는데 100g이야. 그럼 한 개는 몇 g이죠? 1g이죠. 100개 나누기 100g 하니까 1g이라고요. 그러면 이미 딱 보니까 평가사가 보니까 이미 한 20%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확을 했어. 그러면 그 수확한 것은 1g, 개당 1g보다 무게가 많이 나갔을까요? 적게 나갔을까요? 적게 나가죠. 그것만 아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1g인데 한 개. 현재 딴 거는 g수를 재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개수분에 지금 잰 것이 100g이잖아. 100g 플러스 옛날에 보니까 딴 거는 표시가 납니다. 딴 게 보니까 45개 파악이 돼서, 그럼 45개에 대해서 1g을 적용할 거냐?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적용합니까? 1g인데 기수확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수확 비율이 20%일 때는 40%일 때는 어떻게 되죠? 40%일 때가 훨씬 옛날부터 수확을 해왔고
20%라는 것은 갓 수확한 거고, 그죠? 수확 비율이 5%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고, 어제 한 거겠죠? 그것만 이해하게 되면 아주 차 문제는 쉬워져요. 그리고 차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수확 비율이 중요하더라. 자, 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요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 문제풀이가 있구나. 차에서는 이게 녹차밭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녹차를 심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손수레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수확 면적 비율이 80%라고 하는 것은 나온 것은 이 20% 정도는 통로. 밭작물이 대형으로 짓거든요. 녹차밭을 보시면 통로가 커. 다른 밭작물은 사람이 다닐 정도만 하는데 차밭은 대단지로 짓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좀 있더라. 아, 면적 수확 비율을 곱해줘서 구하는구나. 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가지면, 자, 문제지 한번 보세요. 문제지를 보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1번은 17cm 이상 창립장 길이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립장의 길이가 상중하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옥수수다. 올해 옥수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옥수수를 되게 어려워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해. 그거는 작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1주 재배와 2주 재배의 차이점,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는 것만 알면 되게 쉽게 문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밭작물의 공식은 뭐라고요? 평조단이라고 하는, 서커스단의 평조단의 수미가 뛰어나더라. 그런데 이것을 옥수수일 때는 이제 이것을 우리는 피고미를 하자. 평조단이 아니고 표조단을 표조단. 표조단 수미가 아니고 피고미다. 피고미. 같은 수미가 아니고 고미, 피고미로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요. 제가 숱하게 여러 가지 공식을 쓰고 강의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평조단 수미에 반대되는 것은 표조단, 옥수수일 경우는 피고미 공식을 쓰자. 그래서 표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표조,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표조단, 단위 면적당, 피고미, 피해 수확량인데 여기 고사 수확량, 그 다음에 미. 이게 숱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 그러니까 표시를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밭작물들은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마나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감소했는지는 평조단을 하자.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없앤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곱해주면 되지만 나머지는 수확량에다가 포함시켜야 될 것이 요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다 지금까지는 더해줬단 말이에요. 수확량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옥수수는 반대의 개념으로 피의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피의 수확량은 고사 면적이 와야 돼요. 고사 면적. 그래서 피고미할 때 고는 고사 면적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평년 수확량 할 때 수확량을 늘려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조단에 그것을 곱해줄 때 꽃표 세모와 동그라미를 가져왔지만 이제 피해를 바로 입은 거는 꽃표, 고사 면적을 갖고 와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지. 공식만 외우면 글자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할 수가 없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표조단 피 고, 이게 고사 면적이죠. 그죠? 수학 불능 면적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피고 미보상 감수야. 그래서 그걸 공식을 하고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은 나와 있잖아요. 표준 수확량이 얼마인데 재배 면적이 얼마다? 만에서 5천이니까 0.5kg. 이것서 표준 수확 구한다. 이거 왜? 나중에 피고미 할 때 고의 적용 지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주는 거죠. 그죠? 다 빼주는 거죠. 조사 대상 면적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논작물, 밭작물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주고 애매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그래서 표본구간을 딱 통해서 해보니까 요거 표본구간의 단위 면적당 이 가장 중요한 평가사의 1이에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옥수수의 가로, 세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것이 단위 면적 10m 제곱이었던가요? 그 분모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구간은 가로, 세로. 이게 얼마에서 4개 구간이면 4개 구간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가 복잡하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표본 구간의 면적이 얼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를 가지고 1구간에 가로, 세로 이렇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해만 하면 분모에 들어갈 것은 가로, 세로. 우리가 수확할 그 옥수수의 면적. 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얼마지? 그 10 중에서 피해 수확량은 그래서 아까 전에 중자, 하자에서 하는 그대로 중자는 10개니까 50%. 그죠? 그대로 상중하에서 상은 필요 없고 피해 입은 건 나와. 곱하기 무게가 얼마라고? 180g이니까 킬로그램을 바꿔야죠. 기준이 킬로그램이니까 0.18kg 곱하기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 0.9로 줬으면 0.9, 1.1로 주면 1.1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요. 아, 우리가 지금 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 옥수수는 상중하로 구분해서 몇 개 파악해서 그죠? 몇 개 파악해서 상급은 필요 없다 이거지. 피해 입은 걸 구하니까. 그래서 무게. 그래서 미백 2호다 하면 180g.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0.45kg. 이렇게 구하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은 그래서 우리는 평수 미평할 때는 수확량을 구했지만 옥수수는 바로 피해 수확량이 얼마야? 나와.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 7천인데 조사 대상 면적은 우리가 표본 구간을 설정해서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구한 이 값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밭작물이든 논작물이든 지금 설명하는 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똑같은 공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조사한 말 그대로 어떤 표본 구간에서 기준을 가지고 조사한 값을 곱해주면 되고 더하기 여기서 피해 입은 건 뭐지? 고사 면적은 보상하는 손해잖아. 그 1000m 제곱 곱하기 이때 0.5는 우리가 조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기준값 표준 수확량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값을. 아시겠습니까? 평년 수확량 할 때도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플러스 보험회사 책임지지 않는 것은 세모와 동그라미를 넣어 나와 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손해액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해액은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우리가 평, 수, 미, 평이라는 피해율 공식을 보통 쓰잖아요.
옥수 말고는 밭작물에서. 그러면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이가 피해 수확량이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미보상 비율 10%면 0.1을 했듯이 여기서는 이미 미보상 감소를 구할 때는 피해 수확량이 나와 있잖아. 그럼 바로 가져오면 돼. 쉽죠? 바로 가져와서 자기 부담 미보상 비율이 10% 곱해주면 365kg이 미보상 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근데 손해액은 이만큼 손해 입었다. 3,650kg 입었는데 미보상은 보상 안 해주는 거잖아요. 평수 미평은 똑같아. 평 마이너스 수가 피해 수확량이잖아. 피해 수확량 이 값이 평수잖아. 그죠? 이 값을 마이너스 미보상 365g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딱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에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 답이 나오죠. 2,000원. 그래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옥수수를 할 때는 강원도래요. 강원도에서는 가문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과 이 손해액의 작은 값을 하더라. 공식이 눈에, 귀에, 머릿속에 싹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값 해서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 20%인 20%를 곱해줘서 300만 원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70이 나오더라. 이걸 한 서너 번 정도 쭉 상상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옥수수에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표준 수확량 미백 이온은 몇 g까지도 다 암기했으니까 이제 문제 나오면 딱딱딱 그림을 그려야 돼. 상중하 할 때 상은 빼고 이걸 갖다가 여러 번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쉽죠.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차 문제죠. 이 문제가. 차 문제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풀면 풀립니다. 풀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일일이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이해를 했다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옥수수는 표조단 피고미 공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뭘 사용한다고요? 평조단 수미 공식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조단 수미. 그래서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단위면적당 수확량 구하니까 미보상 감소량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정확하게 그 작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확량 구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적용할 기준값이다. 자,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제 말을. 지금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이 구하는 이유는 왜 구하죠? 나중에 수확량 할 때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것 말고 세모와 동그라미는 보상 안 해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값을 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을 구한다.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제 작물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가입 면적이 아니에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준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 나오고요.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 효력이 있는 중량이에요. 그러면 실제 중량이 아닌가? 실제 중량이 아니구나. 실제 중량이 아니에요. 유효 중량이라는 말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무슨 중량이라는 말에 뭐가 들어갔잖아요. 짝퉁. 짝퉁이란 말은 통계가 들어갔다는 게 유효중량. 그런 용어가 업무방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유효중량이지? 아, 효력이 있다. 그렇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무게를 잰 게 아니구나. 실제로 무게 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45g은 새싹수죠. 우리가 새싹수의 무게는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새싹을 하나, 둘, 세 개, 100개를 300개를 땄어. 무게를 재었어. 잴 수 있죠? 그게 얼마라고요? 45g이에요.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풀립니다. 그러면 이 45g이라는 게 도대체 몇 개의 g이야? 100개나 100개. 80개는 80개. 100개가 아니고. 80이네, 80. 80개를 따서 무게를 재보니까 45g이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의 무게는 45g을 80개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대로 공식에는. 곱하기. 그 다음에 80개가 이번에 새로 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지금 이전에 딴 게 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야. 이 딴 자국이 있네? 몇 개지? 그게 140개라는 거예요. 아, 이 140개의 기준을 어떻게 하지? 오늘 딴 거의 무게는 80개를 가지고 45로 나왔으니까 이게 한 개의 무게와 동일하다고 본다. 동일하지 않는데 며칠 전에 땄기 때문에 분명히 무게가 적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요거. 기수학 지수. 기수학 지수. 아, 그동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수학을 20%밖에 안 했어. 전체에서. 아, 그러면 방금 따끈따끈하구나. 80% 수학이 됐다는 것은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무게가 더 적어. 그러니까 지수를 곱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표에서 기수학 비율을 찾아서 기수학 지수를 곱해주면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g으로 해도 되고 킬로그램 할 때는 1000g이 1kg잖아.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험 칠 때는. 1kg는 1000g이더라. 그죠? 순간 헷갈린다니까. 헷갈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되게 그거 헷갈립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1kg는 1000g이라 해서 123g이니까 0.1kg구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그래서 우리가 표본 구간을 평가사 정했잖아요. 가로, 세로, 옷걸이 면적을 다 구합니다. 이게 표본 구간이 하나일 때는 옷걸이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예? 0.08 아닌가? 표본 구간 하나의 면적은 0.08이에요. 곱하기 490이면 곱해주면 돼. 이거 지금 나중에 시험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표본 구간의 하나의 면적. 이게 하나의 면적이잖아. 0.2m, 0.2 곱하기 하니까 0.04m 곱하기 2개. 0.08m 제곱이 하나의 표본 구간이야. 4개라면 0.32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점이 주어졌잖아요. 따지지 마. 주어진 거는 그대로 적용하면 돼. 분모는 그 면적을 합치니까, 옷걸이 면적을 합치니까 1.2m 하면 분모에 두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값 0.123을 해주고 이 80%는 뭐야?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면적 수학 비율 나옵니까? 80% 나옵니까?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보면 수학 비율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 면적률 나오잖아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에 보면 차 문제에서 5번 문제에 보면 오른쪽에 면적 수확률 80%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 80%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술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무려 20%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겠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고,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해주고,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 기준 0.1을 해줘서 수확량을 구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쉽죠. 평수 미평을 구하면 되고,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에서 자기 부담 미보상 비율 10%. 나머지는 쭉 할 수 있다. 자, 질문사항을 한번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궁금한 사항을 대표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옥수수와 차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산을 제가 다 해주지 않고 개념을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해서 문제풀은 풀리기 때문에. 근데 이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지금 질문해 보세요. 옥수수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옥수수는 뭐가 없다고? 평년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가지고 하더라. 이유는 1주 재배와 2주 재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너무나 큰 격차 때문에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쓰더라 하는 것이 옥수수의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 미평의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피해 수확량을 구해버리더라. 피해 수확량 구하는 것은 옥수수 크기를 우리 평가사 직접 하는 거예요. 평가사가 옥수수를 갖다가 표본 구간에서 딱 해서 가로 세로 면적 구하고 얼마나 나왔지 한다면 실제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습관이 돼야 현장에 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를 딱 땄는데 그 중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은 17cm 이상. 그거는 상품이니까 보험금 줄 필요가 없어. 중자는 15cm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비닐팩에다 깔아놓고 딴 걸 갖다가 상, 중, 하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중자 15에서 17cm. 15cm 미만은 하. 하에는 100% 다 보험금을 주는 비율을 구하면 되고 15에서 17cm는 50% 중요한 분모이야. 그 쫙 해놓고 분모는 면적. 이 옥수수를 어디서 가져왔지? 가로, 세로. 가로, 세로의 면적을 네 군데면 표본구간 네 군데 다 줄자로 재고 사진을 찍고 이제 실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지? 개수가 나왔으면 그러면 단위 면적당 몇 g이지? 그거는 우리가 암기했던 단위 면적당 g은 연농 2호 대학찰은 160g이고 미백 2호는 180g이고 미흑찰은 190g을 적용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수확량을 구할 때는 세모와 동그라미 타작물이라든지 기수학은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확량을 많게 해서 피해율을 적게 해주는 게 목적이지만 피해 수확량 구하는 옥수수는 피해 입은 게 얼마야? 그러니까 그때는 고사 면적, 고사 수확량, 수확 불능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해줘야 피해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더라. 차에 대해서는 표본 구간의 면적을 주어지지 않았다면 옥거리에 0.2, 0.2에서 0.04가 곱하기 2, 0.08m 제곱이 하나의 표본 구간이고 네 구간이면 곱하기 4를 해주면 돼. 근데 주어졌다면 간단하게 주어진 걸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 중량 구한 걸 갖다가 됩니다. 유효 중량으로 하는 이유는 직접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싹수에 대해서는 무게를 쟀지만 기수확을 했던 것은 무게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수확한 그 새싹수의 그 무게에 개당 무게가 얼마지? 그걸 그대로 해서 기수확했던 자리는 있으니까 그걸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기수확 지수, 기수확 비율이 몇 프로일 때 기수확 지수를 얼마를 하라라고 표가 있습니다. 그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주면 표를 찾아서 기수확 지수를 곱해주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밭작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양파, 고구마 이런 걸 다 어떻게 구하지? 이것만 알면 그런 것은 한 번만 쓱 보면 문제풀이집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가면 갈수록 이제 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 차와 옥수수에 대해서만 안다면 나머지는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 부분에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이 두 품목이 차와 옥수수가 평가 방법이 차별화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작물이 어떻게 평가하지라고 고민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본인도 생각이 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밭작물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